반갑습니다. 체스프릭의 김창훈입니다. E4 오프닝 100 레파토리 두 번째 시간 오픈게임 지우코 피아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를 일단 조정을 하고요. 네. 100으로 E4를 뒀을 때 흑의 여러가지 대응 중에 E5가 있겠죠. 오픈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100의 레파토리는 나이트 F3입니다. 많이 보셨죠? 예, 100의 가장 자연스럽고 이제 나이스를 가장 활동적인 위치로 이동시키면서 특히 폰을 먼저 공격합니다. 100이 먼저 공격해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흑은 이 폰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살펴보자면 F6, 퀸 F6, 퀸 E7, D6, 비숍 D6, 나이트 C6, 그리고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공격하는 나이트 F6,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은 모든 수가 괜찮은 수는 아니고, 여기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수는 딱 세 가지입니다. F6 같은 수는 킹 옆이라든가 대각이 다 약해지고 나이트의 가장 좋은 길을 가로막다 보니까 좋은 수가 아니고요. 또 퀸 F6 같은 경우도 폰 하나 지키겠다고 나이트의 가장 좋은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좋은 수가 아닙니다. 퀸 E7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퀸 E7도 비숍의 좋은 길을 가로막게 되고요. 비숍 D6 같은 경우도 비숍을 전개하긴 했지만 중앙 폰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흑의 중앙 컨트롤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른수는 딱 3개, 폰을 지키는 오른수는 나이트 C6, D6, 나이트 F6,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갈리는데 D6 같은 경우는 필리도어 디펜스, 그리고 나이트 F6 같은 경우에는 페트로프 디펜스라고 하고요. 자, 이게 필리도어 디펜스. 필리도어 디펜스 같은 경우는 비숍길 가로막아서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나이트가 C6로 가지 않은 걸 이용해서 플레이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폰은 지키되, 폰은 지금 지켰죠. 폰으로, 흑폰으로. 대신 나이트를 C6 안 빼고 지켰기 때문에 이 나이트는 나중에 어떻게 쓰냐면 나이트 D7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이 나이트는 나중에 E5 폰에 부담이 없어졌을 때는 이쪽으로 빠지죠. 그런 형태로 가려는 게 필리도어 디펜스고, 이건 페트로프 디펜스고요. 이 수는 의외로 생각보다 좀 포지션이 너무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기존의 다른 라인들보다는 조금 더 진부한, 조금은 비기기 쉬울 것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진행돼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쓰기가 어울리진 않는데, 나중에 마스터 레벨 가서는 또 종종 쓰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나이트 C6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메인 라인이죠. 여기서 백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 뭐 D4 치는 스카치 게임, 비숍을 B5로 빼는 뭐 루이 로페즈,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뭘 추천할 거냐면 비숍 C4, 즉 이탈리안 게임을 추천을 할 겁니다. 비숍 C4 같은 경우는 센터 컨트롤 D5 지점도 컨트롤 할 뿐더러 흑의 약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F7 지점도 이제 가격하기 때문에 비숍의 활동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인 위치죠. 여기서 흑 차례로 봤을 땐
흑이 전개를 한다고 하면 나이트를 빼느냐 비숍을 빼느냐, 이런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흑이 전개를 한다면 비숍을 뺄까 나이트를 뺄까,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 나이트를 이쪽으로 빼게 되면 투나이트 디펜스라고 하고, 비숍을 이쪽으로 빼게 되면 지오코 피아노라고 하는 겁니다. 비숍을 뺀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뭐 보면 E7, D6, 뭐 C5, B4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근데 E7 같은 경우는 너무 수동적인 곳이고 백이 쉽게 플레이가 할 수, 게임이 쉬워지죠. 백이 D6 같은 경우는 중앙폰을 또 가로막으니까 별로고, B4 같은 경우도 백이 C3를 치면서 센터를 쉽게 먹을 수 있을 때 템포 뺏기기 때문에 별로죠. 안전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C5 같은 경우는 흑이 중앙도 컨트롤할 뿐더러 백의 약한 지점인 F2 지점도, 예, 일단 이게 왜 약한 지점인지도 설명을 했어야 됐네요. F2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다른 폰이랑 위치가 달라요. 잘 보면 수비가 하기 힘들다는 거죠. F2가 이런 폰은 룩으로 지켜주고, 이런 폰은 비숍이 지켜주고, 얘는 퀸, 얘는 뭐 여러가지 기물로, 얘도 나 처음에 있었던 비숍으로, 얘도 룩으로 지켜주는데, 근본적으로 F2나 F7 같은 경우는 킹으로 지켜줘야 되니까 수비하기가 영 불편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그 지점들을 노리고 있게 되죠. 지금 먼저 이게 지우코 피아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써보면 결국엔 어떤 흐름이 되냐면, 지우코 피아노 나이트 디펜스, 잠깐만요. 이렇게 네 가지로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100으로 준비하는 건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챕터 지금 강의에서는 지우코 피아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에는 투나잇 디펜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필리도랑 페트로프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오픈 게임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겠죠. 일단은 그러면 다시 지우코 피아노 E4, E5, 나이트 F3, 나이트 C6, 비숍 C4, 비숍 C5, 지우코 피아노라고 하죠. 여기서 백이 할 수 있는 수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D3라든가 나이트 C3, 캐슬링, 이런 여러 가지 수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추천해 드리는 수는 가장 공격적이고 직관적이면서 상대가 잘 모르면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뭐냐면 C3입니다. C3. 자, 일단은 지우코 피아노까지 정리를 하고 써드릴게요. 지우코 피아노, 그리고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릴 C3. C3 같은 경우는 바로 D4를 준비하려는 거예요. 센터를 C폰의 보호하에 바로 센터를 칠 준비를 하는 거죠. 특히 D4를 치고 나면 흑의 이 비숍을 공격하는 템포를 벌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행동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지금 지우코 피아노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흑 차례인데요. 흑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하겠죠. 근데 제일 베스트 무브라고 하는 건 나이트밖에 없어요. 나이트 전개. 센터를 가격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른 수 같은 경우는 너무 백이 쉽게 센터를 먹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D6 같은 경우도 백이 D4 이후에 너무 쉽게 센터를 먹고요. 백이 위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A6라든가 H6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트 F6가 가장 흑의 베스트 무브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하나의 트리키 무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퀸이 7. 퀸이 7 같은 경우는 얘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백이 원래 의도대로 D4를 하게 되면 먹고 나서 비숍이 빠지는 게 아니라 퀸 체크, 먹으면서 체크가 되는 이런 함정을 노리는 거죠. 예, 메인 무브는 나이트 F6인데 트리키 무브가 퀸 E7이 있다 이런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퀸 E7은 어떻게 하느냐? 의외로 쉬워요. 그냥 D4를 치면 됩니다. 여전히. 단지 차이가 있다면 흑이 먹었을 때 백이 얘를 먹는 게 아니라 캐슬링을 하면 됩니다. 캐슬링 하게 되면 얘는 못 먹죠. 왜냐하면 룩 E1 때문에 퀸이 죽으니까. 그래서 얘는 못 먹고요. 어쩔 수 없이 뭔가 다른 걸 둬야 되는데 나이트도 두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폰 미는 게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백은 이 폰을 먹는다던가, 예를 들면 흑이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흑이 별로예요. 왜냐하면 백의 전개가 너무 빠르거든요. 이 나이트 못 빼요. 왜냐하면 빼는 순간엔 바로 밀고, D6도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나이트가 없으니까 여기 컨트롤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이트 들어가죠. 예, 전부 백이 오히려 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매우 쉬워져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이트 F6가 메인이지만 퀸이 7이라는 약간의 트리키한 사이드 라인,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요런 플레이로 될 수도 있다 걸 미리 레퍼토리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일단은 메인 무브인 나이트 F6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흑이 E4폰을 공격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뭐 지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원래 C3 의도를 그대로 살려서 저는 바로 D4 치는 라인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센터를 바로 치죠. 지금 흑은 얘를 먹을 틈이 없어요. 먼저 백이 센터를 가격했기 때문에. 그럼 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 선수는 먹는 것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전히 비숍을 대각선을 유지하려고, 잠깐만요, 선도 없애고, 선 없는데? 예, 잠깐만요. 예, 비숍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편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를 먹으면 돼요. 흑은 얘를 못 먹어요. 어떻게? 왜? 어떻게 될까요? 퀸 D5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나이트랑 메이트 지점을 포커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센터를 친 이 순간에는 흑은 센터폰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비숍 빠지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먹고 먹고. 그러면 비숍이 공격이 당하는데 어디로 빠져야 될까요? B6? 뒤로 빠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체크하면서 빠지는 게 좋을까요? 어디? B6? B4? 예, 정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체크를 해야 됩니다. B6로 빠지면 뭐가 문제냐면 센터폰이, 지금 센터폰이 굉장히 많은 게 백의 장점인데 센터폰을 밀 수 있는 시간을 백한테 주게 돼요. 한번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D5 나이트 빠지고 E5 이렇게 백이 폰 다 밀면서 나이트를 다 쫓아내요. 그럼 백은 영역 이점에 전개도 편하니까 전개 이점까지 갈 수 있겠죠.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D4 이게 메인인데 만약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D5
E5.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는 체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일단 체크를 막는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면 나이 C3, 나이 BD2, 비숍 D2, 나이트 FD2 이런 수 총 4개가 있겠죠. 퀸으로 막는 건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죽으니까. 자, 4개가 있는데 일단은 나이트 FD2는 참 별로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중앙폰이 쉽게 먹히니까. 그리고 나이트 D2도 별로예요. 중앙폰이 먹히는데 이 나이트의 위치도 좋은 위치가 아니고 비숍 길도 가로막고 퀸 길도 막 가로막으니까 포지션 전체를 마비시키면서 폰도 먹히니까 별로죠. 그럼 남은 게 2개가 있는데 나이 C3랑 비숍 D2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저는 어떤 라인 추천드릴 거냐면 나이 C3를 추천할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잘못 썼네요. 이렇게. 네. 그럼 7번째 수에 나이 C3를 추천을 할 텐데, 나이 비숍 D2는 어떤 건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 C3 하기 전에 비숍 D2도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이거를 요즘에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 결론만 내리자면 흑이 이렇게 플레이 했을 때 먹고 나서 D5 이 플레이가 메인이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라인이 제가 볼 때는 블랙 is okay, easy play. 흑이 포지션이 나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플레이하는 방법이 좀 쉽다고 생각해요. 나이 C3보다, 나이 C3 라인보다. 그래서 흑을 공경에 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라인도 별로 없어요. 방법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즘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누가 물어볼 때 나이 C3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일단은 나이 C3 얘는 사실은 폰 주면서 공격하는 라인이거든요. 일종의 갬빗 라인이에요. 이름도 그레코 갬빗 라인이라고도 하죠. 근데 뭐 그런 이름은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자, 나이 C3를 하면 나이 C3를 하면 흑이 어떤 걸 할까요? 메인 무브는 그냥 핀 걸려 있으니까 폰 먹는 게 이게 메인 무브예요. 흑이 할 수 있는 플레이죠. 근데 먹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D5 같은 것도 가능은 해요. 센터를 치면서 빠르게 비숍 끼려는 거죠. 전개 속도를 맞춰 나가는 건데, 메인 무브 나이텍스 E4 들어가기 전에 D5에 대한 걸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자, D5를 하게 되면 백은 그냥 먹고 나서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뭐 굉장히 수동적인 퀸 C2, 퀸 B3, 비숍 D2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바로 캐슬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으로서 살펴보면 크게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이트로 먹거나 비숍으로 전개를 하거나 이 정도가 큰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나이텍 C3 같은 경우부터 먼저 보면 폰으로 먹고 비숍으로 먹고, 여기서 포인트예요. 뭘 하냐면 퀸 B3 얘도 공격하는데 얘도 공격하는 거죠. 그럼 흑이 조금 난감해지는데 여기서 얘를 먹으면 아예 졌다고 볼 수 있어요. 비숍으로 얘를 먹으면서 체크, 킹 F8, 그러면 비숍이 A3로 가면서 또 체크. 그럼 수가 없죠. 나이트 E7 밖에 없죠. 나이트 E7 하면,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비숍 G8. 이게 제일 세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이런 라인도 추천했는데 제가 요즘 볼 때는 비숍 G8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비숍 G8을 하면,
지금 퀸 F7 메이트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이 얘를 먹겠죠. 먹으면 바로 나이트 E5.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얘 메이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거의 뭐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백이 압도적인 승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보면 여기서 방금은 나이트로 먹는 거 봤는데 비숍으로 수비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 매우 유명한 경기가 있어요. 슈타이니츠 경기가 있거든요. 지금 준비는 안 했는데 슈타이니츠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전개가 돼요. 비숍 G5, 비숍 E7. 그럼 여기서 먹고, 잠시만, 먹는 게 아니죠. 쏘리. 비숍을 얘를 먹었죠. 먹고 나서 먹는 이유가 중요한데 기물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먹고 나서 비숍을 먹어서 나이트를 되돌리고 룩 E1으로 핀을 거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 게 이제 메인인데 나중에 퀸 E2도 가고요. 룩 C1도 가고요. 지금 요 포지션은 제가 설명한 것보다 슈타이니츠 경기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잠깐만 검색을 할게요. 이게 여기 있었네요. 컷 1895년도 경기. 지금 제가 책을 하나 폈거든요. 예. 이거는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고요. 제가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그 강좌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라인 자체를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나이트 E4가 메인이긴 한데 이건 아예 없애버리고요. 만약에 나이트 E4를 하지 않았을 경우 D5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글로 쓰면서도 들을게요. 지금 여기서 나이트 E4가 메인이긴 한데 하지 않고 D5를 했을 경우 EX-D5, 나이트 D5, 그리고 여기서 캐슬링을 하는 거 느낌표를 써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로 먹는 경우나 비숍으로 수비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아마도 퀸 B3 나이트로 먹었을 경우에는 먹고 나서 퀸 B3 이게 매우 이제 강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룩 먹히는 거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크하고 비숍 A3 나이트 E7 그러면 빠지고 먹히고 나이트 E5 이후에 백이 매우 강력한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 거의 메이트라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비숍 E6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비숍 E6 같은 경우는 비숍 G5 여기서 여러 수가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하는 건 비숍 E7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비숍으로 먹고 비숍으로 먹고 나이트로 먹고 퀸으로 먹고 비숍으로 먹고 나서 룩 E1 오 매우 긴데요.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 D5 비숍 텍 D5 나이트 텍 D5 퀸 텍 D5 비숍 텍 E7 나이트 텍 E7 룩 E1 룩 E1은 왜 하냐면 바로 캐슬링으로 못 피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실제 슈타이니츠 경기 살펴보면 퀸으로 돌아와서 지키긴 했는데 퀸 E2로 또 공격하죠. 예,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나는 물고 뜯는 뭐 그런 경기가 되겠죠. 이제는 메인을 살펴볼 겁니다. 나이트 E4 하는 거 D5가 아니라 자, 나이트 E4 그러면 예, 흑인 폰을 먹었을 뿐더러 나이트나 비숍이 매우 활동적인 위치예요. 특히 얘를 두
두 개의 기물로 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백은 폰트 끼는 위험도 이제 보고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바보같이 뭐 퀸 C2를 한다던가 퀸 B3 한다던가 뭐 비숍 D2 한다던가 이렇게 수동적인 수를 두진 마세요. 폰 주면서 갬빗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수동적으로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애초에 컨셉을 전개 속도로 잡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매우 빠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개? 캐슬링이죠. 캐슬링. 그래서 캐슬링. 이렇게 되면 이제 흑 차례인데 흑이 오히려 이제 큰 갈림길에 있어요. 뭐냐면 C3 나이트를 나이스로 먹을지 비숍으로 먹을지 선택의 순간이죠. 자, 요거를 잠깐만요. 네, 선택의 순간인데 두 가지로 써봐야겠네요. 어떻게? 나이트 C3 비숍 C3. 예, 얘를 나이트로 먹을지 비숍으로 먹을지죠. 먼저 나이트로 먹는 거를 써볼 텐데요. 자, 나이트로 먹으면 백이 폰으로 먹고요. 그럼 이 비숍이 이 폰을 먹으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룩 B1? 아우, no, no, no. 룩 B1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비숍 A3. 와우. 비숍 A3. 이런 글씨로 써보면 캐슬링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여기서 또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이거 1번으로 하고 2번으로. 여기서 비숍 테이크스 A1 하면 하는 거랑 안 하고 캐슬링 하려고 D6 하는 경우 두 가지로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자, 비숍으로 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흑이 불편해져요. 뭐 때문에? 룩 E1 체크. 그러면 흑이 나이트로 가로막죠.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룩으로 먹어요. 퀸으로 먹고 비숍으로 먹고 킹으로 먹고 퀸으로 먹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형적인 포지션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포지션은 누가 더 좋을까요? 물량을 따져보면 아마 제 기억에 물량이 점수가 같아요. 19점인가 20점인가 그럴 텐데 따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8점, 11점, 20점. 20점이죠. 흑도 20점이에요. 1, 2, 3, 4, 5, 6, 7, 10점, 15점, 20점. 점수가 20대 20으로 갔죠. 근데 사실 점수만 보는 게 아니죠. 어떻게? 지금 살펴볼까요? 흑의 기물은 하나도 발전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킹 세이프티는 어때요? 백의 킹은 안전한데 흑은 공격당하기 쉽겠죠. 그래서 백이 더 유리한 포지션이다. 이 포지션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작게 써볼게요. 네, 뒤로 돌려서 비숍 A3 한 순간에 비숍으로 A1 룩 먹는 게 아니라 D6로 비숍 대가 가로막고 빨리 캐슬링 하겠다.
이런 의도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룩을 일단 살립니다. 그러면서 룩 C1 그러면서 비숍을 공격하죠. 여기서 비숍은 살 수 있는 곳이 A5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안 돼요. B4 같은 경우는 얘는 먹고 나서 퀸 B3로 얘랑 포크가 되니까. 네, 그래서 산다고 하면 비숍 A5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백이 퀸 A4 이렇게 가게 되면 백이 기물 이득이 생깁니다. B5 또는 D5 이 두 개의 공격을 흑이 둘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룩 C1, 비숍 A5, 퀸 A4 이렇게 되겠죠. 나이트로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정리를 했어요. B takes C3, 비숍 takes C3.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숍 A3. 그러면 여기서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라인이 백이 유리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이트로 먹는 건 실패했다. 안 좋다.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나이트로 먹는 건 이미 백이 유리한 포지션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메인 라인 여기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비숍으로 먹는 수.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대잡아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방금 보였는데 얘가 얘를 먹었다고 폰으로 얘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흑이 D5 비숍 D3 이 포지션이 흑이 쉽게 센터를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백은 오히려 지금 폰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갬빗을 했는데 그에 대한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나이트는 좋은 위치고요. 중앙도 같은 중앙 영역도 서로 비슷하고 흑은 지금 기물들이 굉장히 쉽게 움직여요. 예를 들자면 퀸 F6 뭐 비숍 F5도 되고 뭐 비숍 G4 그리고 캐슬링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중앙 영역도 같은 데다가 네 오히려 흑이 더 좋은 포지션이죠. 백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여기서 먹으면 D5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비숍을 먹었을 때 D5를 못하게 하는데요. 백이 D5를 하는 거죠. D5 아직 상관없어요. 얘 회수를 안 했지만 더블 어택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회수할 수 있어요. 기물 다운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비로소 또 두 가지로 갈려요. 여기까지를 지금 정리해 보자면 D5 꼭 해야 되고 이거는 D5 때문에 흑이 더 좋은 포지션. 자,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써볼 거예요. 나이트를 살리느냐 비숍을 살리느냐 이게 흑의 두 번째 큰 갈림길이에요. 나이트를 살리느냐 비숍을 살리느냐. 나이트를 살린다고 하면 E5 또는 A5인데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나이트를 살리는 모든 행동을 저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얘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우린 어떤 걸 할 거냐면 비숍을 먹을 거예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트리플 어택. 어떤 거? 트리플 퀸 D4 퀸 D4 여기까지가 강제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글씨로 써보자면 나이텍 C4를 했고 퀸 D4 네
느낌표까지는 아니고 퀸 D4. 자, 여기서 나이트를 살리면 먹고 나서 퀸 D4. 자, 이렇게 퀸 D4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두 가지로 갈리죠. 소문자로 써야겠는데. 네, 어떻게 두 개로 갈리냐면 나이트를 살리느냐 캐슬링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우선은 나이트 살리는 거 볼 텐데요. 나이트 C D6 이걸 볼 거고요. 이걸 다 보고 나면 캐슬링 하는 걸 볼 겁니다. 일단 나이트 C D6부터 보자면, 그럼 나이트는 살렸어요. 그러면 백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금 기물 다운이에요. 백은 나이트랑 비숍 마이너 피스 두 개인데 흑은 세 개죠 지금. 예. 그럼 백이 불리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줘 여기서? 퀸텍스 G7. 폰을 먹음과 동시에 캐슬링을 무너뜨리죠. 그러면 지금 룩 공격 중인데 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흑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룩 F8은 최악이에요. 제일 안 좋아요. 룩 F8 하지 말고 퀸 F6로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돼요. 룩 F8은 왜 안 좋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백이 너무 쉽게 공격할 수 있어요. 비숍 H6, 룩 E1, 나이트 G5, 그리고 F3 이런 형태로 거의 기물 이득 또는 메이트까지 나오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도 그래요. 비숍 H6를 하면 지금 예공격 중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퀸 E7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강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룩 E1. 그 다음에 나이트 G5. 그리고 F3 누르면 이 파일에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룩 F8 하지 말고, 여기서 먹었을 때 룩 F8 하지 말고 퀸 F6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퀸 F6. 자, 그러면 써보면 퀸 F6. 네. 그럼 백은 또 어떻게 하느냐? 먹습니다. 먹어서 나이트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인 이유, 이 파일의 룩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크.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느낌표 해주려고요. 체크. 자, 체크를 하면 여기서도 이제 흑이 할 수 있는 대응이 두 가지겠죠. 어떻게? 킹이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지금 다 설명이 나왔는데,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비숍 G5가 매우 세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체크를 해서 더 구석으로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왼쪽으로 가는 것부터 볼게요. 체크를 했는데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비숍 G5입니다. 지금 메이트 위협이 있어요. 지금 얘 먹어버린 메이트죠. 그러면 여기서 흑이 얘 살리겠다고 나이트 뒤로 가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쉬워요. 쉬워. 어떻게? 먹습니다. 자, 먹어요. 체크. 그러면 룩으로 먹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난리가 나죠. 이렇게 먹으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킹으로 먹어야 돼요. 킹으로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룩 체크.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얘를 먹어요? 아니요. 메이트를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체크. 킹 들어가면 여기서
어떻게 메이트? 룩 E5. 룩을 G5로 가면 메이트거든요. 이거를 막는 방법이 없어요. 나이트 가서 막으려고 하면 이쪽으로 메이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상대방이 기권을 하겠죠. 자, 그래서 체크, 룩 E1 체크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버티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숍 체크, 킹을 더 구석으로 몰게 하고 룩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백이 뭘 해야 될까요? 백이 굉장히 강력한 룩 움직임이 있어요. 어떻게? 룩을 지금 잘 보면 여기로 가면 메이트예요. 두수 메이트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메이트 위협을 하면서 룩을 움직입니다. 룩 E5. 와우. 자, 이렇게 되면 흑은 이 지점 자체를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얘를 수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왼쪽 나이트가 가서 수비를 하는 방법, 오른쪽 나이트가 가서 수비를 하는 방법 있죠. 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얘랑 얘 차이는 어떤 폰을 밀 수 있느냐, 그 차이예요. 왼쪽 나이트는 이쪽 폰을 밀 수 있고, 이쪽 나이트 움직이면 얘를 밀 수가 있고. 자, 왼쪽 나이트 D4죠. 나이트 D4 같은 경우에는 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마크하고 있으니까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추천하는 게 나이트 D2예요. 이거 못 먹어요. 먹으면 메이트가 돼요. 못 먹으니까 흑이 뭔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D6로 룩 쫓아내야겠다. 쫓아내고 얘 먹어야겠다 싶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잠깐 기다려 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룩 피할까요? 어디로? 어디로 피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 제일 좋은 수는 희생입니다. 나이트 X4. 그러면 흑이 룩 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이트 X F6 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나이트가 가는 건 좀 별로예요. 그래서 갈 거면 오른쪽 나이트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F6를 밀 수 있어서 오히려 킹이 도망갈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나이트 F4를 가야겠죠. 자, 이렇게 가면 여기서는 제 추천이 뭐냐면 일단은 룩 E1이에요. 이건 나이트 D2로 가는 게 아니라 룩 E1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F6, 만약에 F6 안 두면 이것도 난리가 나요. 예를 들면 B6 같은 걸 두면 얘 먹어버리고 메이트 시키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강제예요. F6를 꼭 둬야 돼요, 흑이. F6를 두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E7으로 이동을 합니다. E7.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묶어 놓고 나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흑 입장에서는 전개를 계속 완료를 해줘야 돼요. 얘네 둘을 빼내야겠죠. 그래서 B6 이렇게 두면 여기서는 백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추천하는 라인은 나이트 H4예요. 나이트 H4. 나이트 H4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나이트 F5 못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이트가 여기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이트 G6. 자, 일단 흑 차례죠. 그러면 흑이 비숍 전개를 했어요. 그럼 룩이 이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백이 하느냐, 자, 요렇게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룩 G7 체크 피하면 오른쪽 먹으면서 체크. 그럼 얘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붙겠죠? 그러면 체크.
그리고 피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트 G6 체크 하고 먹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포지션은 백이 더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킹 세이프티부터 차이가 나고요. 백은 킹이 안전한 반면에 흑은 공격당하기 쉽죠. 그리고 물량 이점도 있고요. 예, 그리고 룩이 이미 침투가 되어 있어서 커트 되어 있어요. 유리한 엔딩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룩 E1 체크. 오케이. 킹 F8. 자, 여기 어디냐면 룩 E1 체크. 킹이 F8로 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킹 D8로 빠지면 비숍 G5가 매우 세다. 그래서 킹 F8로 빠지면 비숍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비숍 체크 킹 G8 그리고 여기 회심의 룩 공격 룩 E5죠. 그래서 룩 E5 느낌표. 그러면 흑이 G5 지점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쪽 나이트냐 이쪽 나이트냐 차이죠. 그러면 나이트 F24 오케이. 나이트 F24가 정수인데 나이트 D24를 하게 되면 나이트 D2 D6 나이트 takes E4 D takes E5 메이트는 한글로 말고 샵으로 쓸게요. 자, 방금 쓴 거는 이거였어요. 나이트 D4를 쓰면 하면 나이트 D2 예, 먹을 수 없죠. 그래서 D6라면 룩 피하지 말고 그냥 얘를 먹으면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지금 이게 이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나이트로 가는 게 더 복잡하고 이제 백이 오히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룩 E1 먼저 하고요. 지금 얘 때리는 위협이에요. 그러면 흑이 F6를 두게 되고요. 그러면 룩 E7으로 일단 한 템포는 룩을 피하는 데 씁니다. 그럼 흑이 이제 전개를 뒤따라 잡으려고 하더라도 나이트 H4 제가 추천하는 라인이죠. 나이트 H4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를 했어도 룩 체크 체크 체크하고 나이트 G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백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나이트 H4 다음에 킹 F8 오케이. 나이트 G6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지금 이거는 일단은 써놓는 거고 또 자세하게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럼 이제 이 부분 어딘지 살펴볼 텐데 쭉 뒤로 가볼게요. 어디였냐면 D5 빠지고 여기서 퀸 D4 했을 때 흑이 킹 세이프티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이트 주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먹었던 거기 때문에 되돌려 주면서 포지션을 개선을 하는 거죠. 캐슬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캐슬링을 하게 되면 백이 먹고요. 나이트 되돌아가면서 퀸 공격하면 여러 위치가 있긴 한데 제가 추천하는 곳은 퀸 D3. 자, 이렇게 되면 기보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잘 보면 컴퓨터 상으로 이 포지션 평가할 때는 이퀄리티 동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백이 갬빗을 한 형태예요. 지금 잘 보면 백이 폰 다운이거든요. 예. 흑이 기물 물량 이득 가졌는데 전개가 느리고 킹 세이프티에 문제가 생겨나요. 점점. 이게 나이트 F6가 없는 데다가 어두운 비숍이 없기 때문에 백이 계속해서 여기를 집요하게 물고 뜯거든요. 물고 뜯는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예,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동등한 포지션이다. 그런데 설명을 하자면 흑은 물량 이득, 킹 세이프티 약함, 백은 전개 속도, 기물의 활동성이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 나이트 피하는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비숍 피하는 라인을 써볼 겁니다. 처음부터 보자면 E4, E5, 나이트 F3, 나이트 C6 이탈리안 게임에서 지오크 피아노가 됐고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게 C3. 그러면 흑이 전개를 했을 때 이러한 포지션으로 강제 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게 나이트 C3고 메인 라인 여기서 흑이 폰을 먹는 게 메인 라인이고요. 그렇게 먹으면 캐슬링으로 이 상황을 갬빗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큰 갈림길이 생기는데 얘로 먹냐 얘로 먹느냐 큰 갈림길이죠. 그럼 여기서 비숍으로 먹었을 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덟 번째. 그럼 여기서 백의 가장 중요한 수예요. D5를 꼭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나서 흑이 D5 하면서 흑이 포지션이 더 좋아져요. 중앙도 좋고 기물 발전도 더 좋고 오히려 폰업이에요. 흑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백이 꼭 D5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부터는 안 다룬 게 있죠. 비숍 F6 라인. 비숍을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숍을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얘를 먹고 싶죠. 이렇게. 근데 얘를 먹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흑이 중앙폰이 매우 세지게 돼요. 지금 백은 중앙폰이 없어요. 흑이 중앙이 어이구,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예. 중앙이 세지게 된다. 그거 볼 수 있기 때문에 폰이 얘 먹는 게 아니라 얘를 먹는 게 좋아요. 얘는 어떻게 먹어요? 룩 E1 핀으로. 그래서 룩 E1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룩 E1. 자, 그렇게 되면 백은 더블 어택이에요. 얘가 얘 먹는 거, 그리고 얘가 얘 먹는 거. 그래서 뭐부터 살릴까요? 흑은 얘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사실 얘는 살릴 수 없으니까 얘를 살려야겠죠. 그래서 나이트 E7을 하게 되면 백은 일단 기물을 회수를 하고요. 그러면 흑 차례인데 흑은 여기서 뭘 둬야 될까요? 예, D6를 둬야 돼요. D6 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두면 백이 D6를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것도 백이 D6 캐슬링 제일 많이 할 것 같죠. 그래도 백이 D6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포지션은 백이 화이트 이즈 오케이 이지 플레이 백이 포지션이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백이 플레이 하기가 쉬워요. 아마 컴퓨터로 보면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백이 폰 다운임에도 불구하고 백이 플레이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얘가 폰 약점 고립된 폰이죠. 약한 폰인데다가 타겟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포지션이 킹 세이프티에 문제가 생겨요. 킹 주의를 수비하기가 포지션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약해질 수도 있는 킹 세이프티의 가능성 그리고
백의 기물들이 매우 활성화되기 쉽다는 거. 그리고 흙이 전개 속도가 느리다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D6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흙이 D6를 두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백이 할 수 있는 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하는 건 메인 무브라고 할 수 있는 비숍 G5예요. 왜 비숍 G5를 하느냐? 이 F6 비숍이 흑의 디펜스의 핵심 기물이에요. 핵심 디펜스 기물이죠. 그래서 교환을 없애려는 거예요. 비숍 G5 외에도 또 어떤 수가 있냐면 G4 같은 이런 라인도 있어요. 이런 라인도 있는데 제 스타일은 좀 아니고요. 이 킹 앞에 폰 민다는 게 아무리 좀 그래도 H6가 강요되거든요. 그래도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숍 G5를 하면 흑이 뭘 해야 될까요? 흑은 먹는 수밖에 없어요. 캐슬링을 하면은 더블 폰이 돼버리니까 또 짜증나고요. 비숍 F5 전개하면서 공격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비숍 B5 때문에 안 돼요. 체크. C6로 막아도 룩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먹어버리죠. 왜냐하면은 얘가 이렇게 먹어버리면 C7으로 체크하고 퀸도 공격하는 더블 어택이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숍 F5는 비숍 B5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비숍 G5를 하면 흑의 최선은 그냥 이 비숍을 간단하게 먹어주는 거. 그래서 먹으면 되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데 캐슬링을 하느냐 H6를 하느냐 두 가지로 갈려요. 캐슬링이 올드 메인 라인이고 H6가 요즘 모던 메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일단은 정리부터 들어갈게요. 룩 E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겠네요. 룩 E1 같은 경우에는 takes E4, D6 네. 지금 방금 정리한 거 보자면 어떻게 돼요? 비숍 F6 했을 때 룩 E1 했고요. 나이트 E7, 룩 takes E4, D6, 비숍 G5 먹고 나이트 takes G5 이렇게 된 상황이죠.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올드 메인 라인, 모던 메인 라인.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플레이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챕터를 나눠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모던 라인.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캐슬링. 자, 올드 라인, 옛날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옛날 라인이 됐냐면 백이 계속 공격만 하거든요. 예, 흑이 그거 한 번 잘못해서 지쳐서 실수해서 지는 경우들이 나오니까 물론 제대로 막으면 되겠지만 자, 백이 어떻게 공격이 돼요? 여기서 나이트 takes H7, 킹 takes H7, 퀸으로 체크 빠지면 룩 H4. 여기까지가 강제 라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써볼게요.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제 라인이에요.
룩 H4까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메이트 위협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폰 또 떨어뜨렸어요. 잠깐만요. 예, 무조건 F4를 밀어야 돼요. 그래서 F6를 하느냐 F5를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땐 F6가 더 좋은 수고요. F5는 좀 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G4라든가 또는 이쪽 대각 이쪽 라인이 열려 있는 게 오히려 킹스 FT에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F6인데 이게 네, 사람마다 다 다른데 F5도 많이 하고 F6도 많이 해요. 일단은 F5 한 걸 보여드리자면 F5는 체크예요. 체크. 그리고 이 열려있는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 다음에 뭘 하냐면 뭘 할까요? 룩 H6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오히려 또 져요. 예를 들면 룩2 같은 거 하면 나이 G6 한 다음에 퀸이 이렇게 와버려요. 나이 G6 다음에는 룩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 G6도 예방할 겸 뭘 해야 되냐면 룩 H6를 하면 네. 그리고 사실 공격이 또 있어요. 비숍 E2, 비숍 H5 이렇게 옆선으로 가서 메이트 노리는 거. 룩 H6는 나이 G6도 예방할 뿐더러 이렇게 와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흑이 여기서 아마 최선수로 알려져 있는 게 룩 G8. 네, 룩 G8인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그냥 전개 비숍 D7 하게 되면 아마 룩 E1 이게 지금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어서 룩 G8 하게 되면 룩 들어가요. 이렇게. 예, 이거 지금 이렇게 오더라도 그냥 체크 해버리고 게임 끝내버릴 수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먹는 것도 안 돼요. 얘를 먹어버리면 아마 얘로 체크 하고 예, 체크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먹는 것도 안 되고 예,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비숍 전개는 안 되고 무조건 룩 G8을 해야 됩니다. 룩 G8 지금 굉장히 길어졌긴 한데 룩 G8을 하면 이거는 룩 E1 여전히 이 룩은 결국 써야 돼요. 룩 E1 그리고 보통 뭐 킹 F8 이렇게 빠지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빠지면 네, 안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룩을 살려줘야 돼요. 룩 H3 얘는 또 왜 이렇게 빠졌냐면 얘가 이쪽으로 빠지려고 이제는 왜냐하면은 지금 흑이 룩이랑 킹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킹이 오히려 중앙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일 공략을 위해서 룩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흑이 전개 그러면 이 파일 지금 얘를 노리고 있어요. 그럼 나이트가 빠져야겠죠. 그러면 빠진 순간 바로 또 공격 들어갑니다. 어디를? 여기를 들어가죠. 공격을. 그럼 얘를 지킬 거고 지키게 되면 백이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요. H4 지금 H5 하려는 거예요. H5 그럼 흑이 룩 G7 체크 왔을 때 이쪽으로 체크 피하면 H5 이런 형태로 이제 공격을 이어나가는 거죠. 아마 예, 이게 아마 여기 보면 이것도 컴퓨터로 보면 동등한 포지션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백이 공격 찬스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흑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 포지션은 백을 잡는 게 더 낫습니다.
잠깐만요. 나이트 X 오케이. 자, 그러면 모던 라인. 자, 여기서 캐슬링 하면은 나이트 X H7이 있기 때문에 옛날 라인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게 뭐냐면 H6 먼저 하고 캐슬링 하는 겁니다. H6. 그러면 백이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공격받았다고 빠지면 여기 캐슬링 하면서 매우 포지션이 편안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플레이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퀸 E2 얘 주는 겁니다. 얘 주고 얘 먹으려고. 그러면 얘를 먹으면 이걸 바로 먹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룩 E1 이렇게 되면 세 개가 지금 얘를 공격하고 있죠. 먹으면서 침투까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흑이 생각보다 난감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흑이 비숍 E6 먹히고 F6 이게 지금 흑의 디펜스죠.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라인인데 H6 퀸 E2 네, D5 F6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 뭐냐면 백은 H5를 먼저 써야 돼요. 이쪽 라인을 백이 써야 돼요. 근데 지금 흑이 막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룩 교환. 그래서 룩 E3를 합니다. 룩 E3 룩 E3 꼭 기억해야 돼요. 최강수입니다. 최강수. 룩 E3 한 다음에 룩 교환되면 퀸이 여기서 와서 체크하는 것까지가 계획이에요. 빠르게 퀸 H5 하고 싶은 거. 예. 그럼 흑은 어떤 계획이냐? 최대한 빠르게 킹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퀸사이드 캐슬링. 을 하기 위해서 C6를 하고 퀸 이동시키고 캐슬링 하는 것. 이게 흑의 그 다음엔 얘를 노리겠죠. 예. 또는 H5 이용해서 공격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흑의 계획인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흑이 C6 그러면 백은 원래 했던 대로 H5 룩 H3 먹고 나서 여기서 퀸 A5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H5 열렸기 때문에 흑이 룩이 막고 있지 않죠. 지금 퀸 H5가 있어서 이게 엄청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G6를 해야 되죠. 강제예요. G6를 하면 여기서 100차례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컴퓨터 통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제일 많이 두는 건 퀸 F3인데 이게 참 별로거든요. 이거 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퀸 A5 때문이에요. 지금 백이 얘를 먹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룩 공격 당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흑은 지금 캐슬링 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퀸 F3 하면 퀸 A5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퀸 D2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퀸 D2. 퀸 D2. 여기까지는 강제 라인을 생각하고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퀸 D2의 의도를 살펴보자면 네. 퀸 A5를 막는 거고 그 다음은 퀸 C3 가려는 거예요. C3. 그러니까 퀸 F3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를 찌르는데 퀸 D2는 여기 와서 찌르는 거예요. 퀸 A5 안 되게 하고. 그러면 이제 퀸 D2를 했을 때 흑이 뭘 할까요? 메인 무브는 킹 F8인데 D5가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근데 D5는 백이 어떻게 해요? 퀸 C3. 와우. 지금 얘를 노리는 거고요. 먹는 건 안 좋아요. 얘 때문에. 거의 백이 이겼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얘 체크가 있어서. 그래서 퀸 D2를 하면, 잠깐만요. 예, 퀸 D2를 하면 킹 F8을 제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러면 킹 F8 다음에도 뭘 두려는 거냐면 퀸 G7으로 왕을 안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킹 F8을 하면 백도 바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H4로 하면 돼요. 얘 먹으면 체크 들어가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요 정도까지 알고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포지션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네, E4, E5, 나이트 F3, 나이트 C6, 비숍 C4, 비숍 C5. 예, 지우코 피아노에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건 C3고요. 흑이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흑은 뒤로 빠질 수는 없다는 거 체크를 해야 돼요. 왜 뒤로 빠질 수 없냐면 뒤로 빠지면 센터폰이 밀리는 시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해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라인은 나이트 C3고요. 그러면 캐슬링으로 이걸 해결하고요. 여기서 비숍으로 먹는 건 비숍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나이트로 먹는 건 비숍 A3 이후에 백이 좋아진다는 것. 그리고 비숍으로 먹는 건 폰으로 먹으면 안 되고 D5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폰으로 먹으면 흑이 D5 치면서 흑의 포지션이 좋아지고, 그래서 비숍으로 먹었을 때 백이 D5. 나이트를 살리는 건 이렇게 퀸 D4 이 라인으로 싸우면 되고요. 여기서 비숍이 빠지는 건 룩 E1, 나이트 E7, 룩 takes E4, D6, 비숍 G5 먹히고 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 캐슬링 하느냐 H6 하느냐. 캐슬링 같은 경우는 먹고 나서 체크하고 룩 H4 이거고요. 여기서 H6를 하게 되면 얘 빠지지 않고 퀸 E2 먹히고 얘 그린 다음에 비숍 E6 먹히면 F6로 이 포지션을 해결을 하죠. 이 파일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백의 추천수는 룩 H3. 그러면 흑은 캐슬링까지 해야 되니까 C6 퀸기를 만들어 두고 룩 H3 먹히고 나서 퀸 체크 예방해야 되니까 G6. 그러면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게 퀸 D2라는 거. 지금 얘는 이쪽으로 가서 얘 노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H4까지 쳐서 퀸이 이쪽 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흑이 캐슬링으로 퀸사이드 캐슬링으로 왕 안전하게 하기 전에 공격을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까지가 지우코 피아노 100 레파토리였고요. 세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투나잇 디펜스를 어떻게 배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